떡밥은 아니고 연출이 숨겨져 있어요. 그 연출이 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림이랑 경우가 노란색 우산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노란색 우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드신생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지난 26일입니다. 연애혁명 290화가 업로드가 됐어요. 이 죄와벌이라는 타이틀은 경호가 자리미를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과거 회상 씬을 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번 289화에서는 자리미가 경호를 불러내서 너 때문에 공주형이 맞았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자리미가 경호의 눈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려는 그 씬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290화가 이제 이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화 죄와벌 세 번째 이야기. 경호는 자리미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죠. 왜냐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좀 더 가까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미가 이제 눈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보려고 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 만지려고 하니까 당황을 한 거죠. 어쨌든 가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경호의 속마음이었고요. 자리미가 이제 경호를 불러낸 이유는 주영이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였죠. 원래 주영이가 자리미한테 경호 눈 뭐 이런 옛날 일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자리미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너 안 말하면 나랑 헤어진다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자리미가 그걸 듣고 네 그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호는 아, 이놈 얘한테도 말했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경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으로. 왜냐면 합리화가 필요했어. 내가 얘를 좋아해. 근데 얘도 나한테 초등학교 때도 나한테 잘못했고 이거 역시도 나의 비밀을 자리미한테도 말한 걸 보니까 아, 난 이래도 돼 라고 합리화를 하기 위해 그래 얘는 옛날이랑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리미가 공주형 다 하는 것처럼 굴더니 너 모르네. 네 공주형이랑 10년 친구라며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경호가 고개를 떨굽니다.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 주영이가 말할 애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경호가. 그래서 자리미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리미가 얘기합니다. 그럼 알 거 아니야 걔가 어떤 애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뭔가 좀 소름 끼치는 말인 게 뭐냐면 자리미가 경호의 마음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멘트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경호도 와 무섭네 라고 하죠. 왜냐면 모르는 척 하는 거를 눈치채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호 역시도 속으로 무섭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했다. 이거는 자리미에 대한 마음이겠죠. 진짜 얘를 좋아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눈이 내립니다. 경호는 이 눈이 내릴 때 자리미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야 대답하죠. 왜? 앞머리 자를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자신의 상처를 가려왔던 경우예요. 앞머리로. 근데 자리미한테 앞머리 자를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네가 자르라면 자를 수 있어. 난 네가 자르라면 자를 거야. 난 네가 자르는 게 좋다고 하면 자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앞머리뿐만이 아니고 난 네가 나한테 다가와 주기만 하면 난 괜찮아 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냥 좀 더 깊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날 받아준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유가 단순적으로 보면 그냥 앞머리 자를까? 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르자 라고 자리미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바로 경호가 잘라버리잖아 다음날. 어쨌든 자리미의 말을 들었다 라고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유라도 있으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라고 하는 거는 자리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만 안다면 그것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경호는 아무리 떠올려 봐도 이유랄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좋은 거죠 자리미가. 자리미를 좋아하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 거릴수록 계속해서 그 마음은 강해진다는 식으로 경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거는 병원신이죠. 경호가 조승민한테 소주병으로 허벅지를 긁히게 돼서 응급실로 왔어요. 여기에 이제 남유리가 오게 되죠. 남유리는 우리 늦은 거냐 다시 할 생각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경호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왕자림이 돼버렸으니까. 남유리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피하는 경호입니다. 근데 얘는 눈치챈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걸. 그게 왕자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 점점점으로 그거를
거를 다 표현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다고 얘기를 하는 남유리. 남유리가 가고 경호는 생각해요. 남유리가 만약에 왕자림 같았더라면 안 헤어졌을지 않을까라는 거지 같은 생각도 했답니다. 왜냐면 왕자림은 다른 남자한테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유리는 주변에 남자인 친구가 너무나 많았고 이런 거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해서 결과는 헤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유리가 왕자림 같이 이렇게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리고 남자랑 거리를 두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안 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생각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거잖아. 자림이 얘기를 듣고 조승민이랑 한바탕 한 다음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주영이 내려와서 사과를 합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냥 뭘 했던 내가 너보다 미안. 이거는 이제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림이에 대한 마음, 그것까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영이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됐다, 그냥 우리 이제 뭐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경호가 말을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장면도 예전에 굉장히 좀 뭔가 떡밥 같았다 라고 느꼈었는데 여기서 오피셜로 띄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야. 근데 이때 계속해서 주영이는 자림이랑 단둘이 있고 싶은데 다른 커플들이랑 계속 끼고 놀고, 자림이가 자기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 계속 느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호가 또 개입을 하죠. 어쨌든 그거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라 라고 경호가 주영이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주영이는 헤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헤어지는 게 무섭다라고 주영이가 얘기를 하니까 경호는 그럼 헤어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주영이의 말에 그럼 넌 평생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한 말이 맞잖아. 그니까 빨리 말해서 차라리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속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니까 경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건 공주영을 위한 말이긴 맞는데 근데 헤어지면 더 좋다고. 그리고 제가 이 씬을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도 또 오피셜로 띄워주네요. 굉장히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호의 뒷모습, 경호의 어깨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네가 헤어지면 좋을까? 애초에 내가 둘의 사이에 낄 자격이 있나? 라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둘이 헤어져 봤자 난 공주영의 친구니까, 그래서 나는 왕자림이랑 될 수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막 속마음으로 엄청 되뇌이는데, 차라리 지금이 좋은 거지. 어차피 공주영의 친구일 거라면 둘 다 계속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내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속마음은 또 그러지 않겠지. 자리비가 만약에 다가와주면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우는 나한테 기회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말자고 계속 되뇌이고 있고요.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림이에 대한 마음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는 왕자림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니까, 그리고 공주영은 나보다 훨씬 좋은 놈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주영이 나보다 왕자림을 더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자, 이 장면은 그거네요. 이제 병원이네 할머니네 놀러 갔을 때 얘기 같은데 여기서 자림이가 기침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경호가 굉장히 신경 써 하죠. 나 신경 쓰지 말자, 신경 끄자 라고 되뇌이지만 경호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릴까봐. 그래서 일어나서 와, 이 주전자, 이 양동이에 물 한 거 가습기, 이거 경호가 했구나. 저는 이거 당연히 주영이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경호가 했구나. 어쨌든 이렇게 몰래 자림이를 위해서 가습기 같은 가습기를 설치해놓고 가는 경호의 모습을 여기서 또 오피셜로 띄워주고요. 경호는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신경 꺼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따로 나왔다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명장면이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경호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거의 넘어온 분들이 많은 장면이에요. 이게 롤링페이퍼죠.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적은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네가 남자였으면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친구로 지냈을 텐데 속으로 수백 번 선을 그었다고 하죠. 이런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너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현실 반영 좋습니다. 다른 장면 또 회상을 하죠. 이날은 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경우가 여기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주영이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왕자림 데리고 가겠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독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경우가 자림이를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자림이가 이렇게 은근슬쩍 지 쪽으로 쓸라하네 라고 하면서 뭔가 한마디를 던지면 경우는 기뻐요. 재밌으니까, 얘랑 있으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웃기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너랑 나니까. 진짜 돌았다.
자, 근데 여기에 숨겨진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네, 이 장면 여기에 작가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영상 뒤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둘이 이런 식으로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데 경호는 뭔가 속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주영이 여자친구인 왕자림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멍을 때리다 보니까 집에 다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나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왕자림이 니 어디까지 가냐고 경호를 불러 세우죠. 경호는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자림이는 니 어디까지 가냐 대체 라고 얘기하죠. 아, 근데 뭔가 되게 좀 잘 어울리긴 해. 솔직히 비주얼적으로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싫지. 그래서 전 주영이가 좋습니다. 어쨌든 자림이는 이제 들어가니까 자림이가 우산 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아니야, 이 정도 맞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림이가 그러네, 비도 별로 안 오네 라고. 근데 진짜 멋있다. 원래 보통이면 그냥 주잖아, 비 조금 와도. 그러니까 경호는 이제 뭐 이미 젖었다고 그냥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발길을 옮기는데 여기서 경호가 이 정도 비엔 안 젖을 줄 알았는데 눈치를 챘을 땐 이미 푹 젖어 있었다. 이 말은 이 정도의 감정으로 인해서 나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런 건 그냥 호감이라고 생각을 했어, 왕자림에 대한. 근데 내가 왕자림을 좋아한다고 그거를 인정할 때는 이미 얘를 너무 많이 좋아해진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두근두근은 이제 왕자림과 같이 있었던 이때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영이를 떠올리면서 가면 갈수록 이런 나를 의심조차 안 하는 공주영 때문에 죄책감만 쌓여갔다죠. 그러면서 290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90화 여기에 굉장한 떡밥이 숨겨져 있어요. 떡밥은 아닌데 그냥 연출이 있어요. 연출. 떡밥은 아니고 연출이 숨겨져 있어요. 그 연출이 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림이랑 경우가 노란색 우산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노란색 우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노란색은 연애혁명에서 주영이를 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나무 위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나무 위키에 연애혁명 인물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주영은 노란색, 왕자림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영이는 노란색을 뜻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지금 가운데 자림이와 경호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거는 경호와 자림이 사이에는 주영이가 이렇게 껴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주영이가 있는 한에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 라는 거를 연출해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굳이 노란색 우산일 필요가 없는데도 노란색 우산을 여기다 배치해 놓은 거는 아주 끝내주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나무 위키가 아니더라도 주영이가 이렇게 노란색 후드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아, 이 장면에서 노란색 우산은 주영이를 뜻하는 거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290화를 오늘 리뷰를 해봤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회차였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저 우산, 이 우산 연출은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뭔가 유의 깊게 보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혁명 한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뭐 재미를 배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화벌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한다는 그런 떡밥을 회수하는 화로 연달아서 연재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경호가 좋아한다는데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감정이 그렇게 쉽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의 마음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경호가 잘못했다, 주영이가 좀 불쌍해지는 그런 최근의 연애혁명이네요.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진생이었습니다.